북한의 6.25 전쟁 개시 둘째, 셋째 날 서울 함락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잘 보이시겠지만은 그 국군들의 모습이 좀 초췌하죠. 첫날 전투 이후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은 거의 고개 들고 있는 국군이 적을 정도로 좀 이렇게 상당히 사기가 떨어져 있는 상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경찰이죠. 이때 서울시의 그 분위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어떤 그 국방부에서 이렇게 벽보를 붙여놨는데 그걸 보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제 국방부 장관이 북한군의 남침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게시물을 올렸죠. 첫날 전투, 6월 25일 날 첫날 전투 이후에 육군본부에서 생각한 것은 반격입니다. 사실 상당히 좀 버거운 상황인데 우리 육본에서 제시한 것은 뚫린 곳으로 반격을 하겠다, 이런 구상이었습니다. 6월 26일 날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최병덕 참모총장은 국무회의에 나가서 후방의 예비사단으로 반격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당시에 그 4개 사단이 전방에 있었고 나머지 4개 사단이 후방에 있었죠. 서울에 수도경비 사령부가 있었고 대전에 2사단, 대구에 3사단, 광주에 5사단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때 육군본부에서는 대전에 있는 이형근의 2사단을 그 서울로 올라오게 명령을 합니다. 굉장히 그 신속하게 올라오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형근 사단장은 그게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후방의 부대들의 특징인데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연대가 3개 연대가 이렇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오라고 하니까 바로 올라올 수 있는 부대가 대전에 있는 2개 대대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그 2개 대대만 끌고 이형근 사단장이 서울로 올라옵니다. 6월 26일이 북한군이 도발한 다음 날인데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서울에 있던 그 역사학자 김성치가 서울에서 살면서 목격한 걸 이야기하는데 미아리 고개, 그 북쪽으로 가는 미아리 고개로 그 질풍같이 달리는 군용차들이 끊일 새가 없었다. 이게 이제 반격하러 가는 부대였습니다. 최병덕 참모총장은 거기 현장에 가서 의정부 쪽으로 가서 7사단장, 원래 거기를 지키고 있던 유재응의 7사단장 유재응하고 예비사단으로 올라온 2사단장 이형근에게 의정부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 의정부를 확보해야 서울을 지킬 수 있다. 그러니 각각 서쪽과 동쪽을 맡아서 북한군을 향해서 반격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형근 사단장은 와 있지만은 자기가 사단 전체를 데리고 오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2개의 대대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반격을 하라고 하니까 사실 이형근으로서도 상당히 난감했겠죠. 어쨌든 자기 사단을 그 통제를 하고 장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부족했던 거고, 또 전쟁이라는 이런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동원 능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었던 거죠. 명령이 바로 왔지만은 그 자기 부하들을 전부 모으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죠. 그래서 그 미국 군사고문단이 보는 앞에서 그 참모총장하고 그 이형근 사단장이 서로 다투는 그런 볼썽사나운 모습도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6월 26일 날 새벽 1시에 그 유재응의 7사단은 동두천 쪽으로, 그리고 그 이형근의 2사단은 그 상계 대대가 모였습니다. 사단 규모가 아니고 상계 대대 규모로 거기 포천 쪽으로 그 반격을 했습니다. 이 반격을 했지만은 북한군 주력을 여기에 투입했기 때문에 수적으로 병력 수에서도 밀리고, 장비 그쪽에서는 전차를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는 전차가 없었고, 대전차포가 있었지만은 북한군 전차가 대전차포에
그 부서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부 다 반격이 실패하고 도리어 후퇴를 하게 되죠. 이 6월 26일 날 반격에 대해서는 그 정부에서 상당히 그래도 군부에 대해 군 지휘부에 대해서 일말의 희망을 가졌지만은 그것이 여지없이 북한군에게 그 격파당하고 도리어 후퇴하게 되니까 이 정부에서도 상당히 이제 불안감을 느끼게 되죠. 왜냐하면은 그 의정부가 지켜져야 서울이 지켜지는데 의정부가 위험에 빠졌으니까 당연히 불안해지는 것은 뭐 당연한 겁니다. 이제 육군본부에서는 그 의정부를 지킬 수 없다는 게 되면은 몇 가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서울을 사수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방어선을 조정해야 됩니다. 여기 의정부까지 북한군에게 그 길을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 저기 춘천이나 또 문산 파주 쪽을 계속 고수할 수가 없습니다. 방어선을 뒤로 물려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때까지도 백선엽의 1사단은 문산 파주에서 계속해서 봉일천 이런 등지에서 적의 전차에 대해 가지고 지뢰와 수류탄 이런 걸 이용해서 상당히 저지하는 데 효과를 보죠. 춘천에도 뭐 소양강이라는 자연의 장벽을 이용해서 여전히 북한군을 저지하고 있었죠. 의정부 앞에서 동두천 포천 전투 때 우리 국군 포로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그 반격한다, 뭐 방어를 한다 이렇게 하면서 북한군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할까요, 밀리고 또 이 산하 예하 부대 간에 이렇게 후퇴 방어선이 제대로 조정되지 않으면서 미처 피하지 못했거나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병사들이 포로가 됩니다. 이때 그 북한군이 포로로 잡은 국군이 5만 명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확실치가 않습니다만은 이때 잡은 그 국군 포로들을 북한군은 바로 자기네들 북한군에 소속을 시킵니다. 소위 인민군 아닙니까? 인민군에 그 편입시켜 가지고 이런 병사들을 또 낙동강 전선으로 내몰았습니다. 6월 27일이 되면은 서울 외곽 쪽으로 북한군이 다가옵니다. 그 의정부를 장악을 하죠. 왜냐하면은 동두천 포천에서 방어가 실패했고 그러면은 결국 의정부를 내주게 됩니다. 의정부를 북한군이 제압을 하고 바로 서울 외곽 그 창동 이쪽으로 오는 거죠. 여기서 우리 국군들은 그 의정부에서 방어하던 그 국군이 뒤로 물러나와 가지고 서울시 쪽으로 옵니다. 정릉이라든지 성북구, 낙산, 이런 쪽으로 그 방어를 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서울 시민들의 정언에 의하면은 철모에 그런 풀을 꽂고 위장한 그런 국군들이 초췌한 모습으로 이렇게 산등성에 올라가서 포를 설치해 놓고 제대로 된 어떤 타겟을 정하지 않고 포를 막 방포를 하더라는 거죠. 일단 뭐 적이 있는 곳으로 포를 쏴야 되는데 지향점이 분명치 않은 그렇지만 포사격을 하고 또 이렇게 언덕이나 이렇게 성곽 이런 데서 그 우리 국군 병사들이 전부 이렇게 올라와서 진지를 파고 서울시를 막겠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27일에 그 서울 외곽의 그 방어 상황은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렇게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군이 그 의정부에서 노원구를 거쳐가지고 미아리, 종로구, 동대문 쪽으로 그 전차와 함께 굉장히 진격해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산등성에 버티고 있으면 결국 포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철수해야 되죠. 그래서 27일이 되면은 북한군이 창동과 미아리의 국군 방어선을 돌파해 나간다. 이렇게 파악되었습니다. 뭐 서울 방어선이 무너졌으니까 당연히 그 김정호의 7사단 또 그 춘천에서 더 이상 적을 막지 않고 자진 철수해 가지고 그 방어선 조정에 따라서
뒤로 후퇴를 하게 됩니다. 백선엽 1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한강 그 철교가 다 끊어졌지만은 더 이상 진지를 고수하면은 결국은 고립되고 또 다른 우회한 북한군에 의해서 포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싸우기 위해서는 뒤로 그 한강을 건너와서 계속 전력을 유지해야만 뒤에 또 낙동강 전선도 있고 하니까 계속 싸울 수 있으니까 결국 그 한강을 도하해서 남쪽으로 오게 됩니다. 예, 이상 둘째 셋째 날 그 6.25 전쟁이 터지고 둘째 셋째 날 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